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시민을 위한 방송, 시민을 대변하는 방송,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 이가 담는 오늘도 출발합니다. 자, 명절을 잘 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 추운떡도 잘 먹고 참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따뜻한 추석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뭐 전혀 우리가 지원 받은 바 없이요. 우리가 이제 시간 짬짬이 내가지고 이렇게 하남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방송이 지체되거나 하더라도 더 그렇게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 얘기가요. 지금 이 하남시 복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운영이 지금 잘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남시 그 복지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운영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하남시의 1년 전체 예산이 네, 전체 예산에 1조 한 1,000억 원 됩니다. 네, 1조 1,000억 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지 예산만 복지 5,188억 원 정도라는 거죠. 5,188억 원. 또 이 중에서 네, 복지 관련 민간 위탁 민간 위탁. 네, 네, 사무 비용, 네. 이거 민간 위탁금이죠. 네, 이게 한 286억 정도 됩니다. 286억. 근데 여기는 이제 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겠죠. 네. 이게 이제 이런 기관은 민간 위탁하는 기관은 하남시 전체 한 50여 곳 정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이 중에서 순수하게 하남시의 시비만 투입되는 네. 곳이 5곳이 있는데 12만 돈에 5곳. 이제 그게 노인복지관, 아, 하남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3곳 해가지고 5곳이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고 이게 금액은 64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64억 정도가. 근데 문제는 네. 이렇게 이제 뭐 국도 시비 다 포함해서 28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소관부서에서 네. 시소관부서에서 뭐 이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또 네.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 객관적인 감사가 아니다. 그 네. 자체적으로 그냥 이제 자체 감사를 하는데 하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될 수도 있고 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거죠. 제19 감사위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객관적으로 외부 기관이 네.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네. 이 국도 시비도 다 이게 주민 혈세로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이 예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요소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쓰이고 있는지 네. 그건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고 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법적 제도도 없어요. 이게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면 잠깐 위탁 사무에 대한 뭐 조례는 있는데 네. 위탁 사무를 하기는 하는데 그 위탁 기관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한다라는 거는 이게 법적 아무 제도가 없어요. 그 시의회에서 뭐 시의원들이 행정부 감사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네. 다른 거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회계감사를 해야 회계 되는데 감사. 예.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좀 해야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쓰였는지 좀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건 정보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또 뭐 황병찬 대표가 회계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근데 이게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은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이거 뭐 취약한데 이건.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예. 좀 개선할 부분이 없잖아 있다. 우리 이 방송을 이현재 시장께서 보신다면은 예. 저는 이제 하남시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먼저. 이거 저 시가 사실은 의회가 이런 거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하남시의원들 보면 참 답답해요. 난 그래서 시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가 이렇게 뭐 정확한 감사 또 견제할 수 있도록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는 안 만들고 맨 앉아서 한다는 게 이거 기본적인 거는 이게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 앉아서 한다는 게 무슨 그것도 다 필요해서 한 거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 조례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의회가 안 하면 하남시가라도 예. 시발이 조례라도 조례를 좀 만들어서 예. 이거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저 혈세로 만든 예산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 하남시는 쓰고 있다라는 거를 좀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른데 혹시 더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그 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무슨 외부 감사를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라도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시나 아니면 도든 이런 사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에다가 돈을 주면서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는 겁니다. 사무를 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금을 그들에게 지원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복지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폐기물 처리나 상하수 관리 이런 것들 다 위탁을 합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건데 돈을 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썼는지를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저희 세금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는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좀 하남시에서도 사실 하남시도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뭐 시민들이 30만, 50만 이렇게 계속 늘어날 판인데. 그렇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그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남시에서 주고 있는 민간위탁 업체들도 새롭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 회계감사를 받는 게 신설되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리가 지금 미흡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025년도에 특정감사를 하남시에서 실시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항이 지적이 됐었고 뭐 33건 정도가 지적이 됐었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뭐 세금 계산서 미발행도 있고 그리고 원무추징비 뭐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내역도 있었고 그래서 꽤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 사실 회계감사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을 이 회계감사를 할 때 가서 막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가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행정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 받고 있어서 좀 미흡하게 관리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관계부서, 그러니까는 이제 노인복지관 같으면은 노인 장애인과가 있어요. 노장과라고. 거기 이제 담당 부서에서 한번 뭐 들여다보고 감사를 하고 또 시 안에 감사과 있잖아요. 감사과에서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이게 한 50여 곳 복지 관련 민간 위탁기관이 한 50여 곳 되다 보니까는 많잖아요. 이걸 다 볼 수 없으니까는 두세 군데씩 묶어가지고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2년치, 3년치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봤더니 그 감사팀장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팀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자기들도 전문성,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거는 뭐 인정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상시감사 같은 거 하면서도 그러니까 직원의 비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지만 이 숫자 가지고 정확하게 따지고 하는 이 전문성, 회계에 대한 전문성은 되게 부족하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감사를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전문 기관이, 외부 기관이 촘촘하게 좀 더 상세하게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할, 그래야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한 번씩, 그래야 예산을 쓰면서 쓰는 사람들도 긴장할 수 있는 거거든. 아, 우리가 감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을 늘 하면서 써야지 이게 집행 예산 제대로 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게 없으면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이 제도적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거를 직원들도 다 내가 취재를 해봤더니 공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게 없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쓰는 거니까 예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다 공감들을 해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다가 정중히 권유를 하는 건데 제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그런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독립성이거든요. 이 감사를 할 때는 아예 이 기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와서 감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성이죠.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부 감사 기관이 필요한 거고 이제 감사인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인 선임을 하면 그 업체에 뭐 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는 인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독립성이 딱 유지된 제3자가 와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미연에 방지도 되고 향후에 관리도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몰라서 틀리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연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네. 몰라서. 저는 오늘 이거 방송에서 충격받았네요. 너 당연히 이 시정무도에서 이렇게 외부 감사를 받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1년에 외부 감사를 그 뭐 돈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서도 이렇게 외부 감사를 철저히 하는데. 그렇죠. 아파트 관리비도 진짜 외부 감사 1년에 한 받죠. 번씩 외부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 실만도 못하네. 이게 어떻게 한없이 어마어마한 이런 시의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에 외부 감사를 투명하게 이렇게 독립성 있는 기관이 와서 해줘야.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외부 감사들이 와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이게 어떻게 안 해서 실력도 없는데 이렇게 해가다 보니까는 몰라서 무지해서 이 저지르는 어떤 그 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또 문제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조례 만들어서 외부에 1년 단위, 2년 단위, 우리 뭐 옛날에는 2년 단위였던 아파트도 1년으로 바뀐 것 같아요. 2년 단위야 돼 1년으로 1년마다 외부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하남시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이거 뭐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뭐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지 시 않겠어요? 의원들도 네. 1년 동안 쓴 예산을 감사하잖아요. 시의원들이. 맞습니다. 시 예산을 갖다 감사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회계사 외부에서 들어와서 같이 하잖아요. 네. 그 감사 자료를 갖다 놓고 예산 감사 같이 예산 감사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결산 감사하고. 네. 그때도 외부기관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물론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내가 이게 사실 앞으로 꼭 필요한 게 전체 예산이 1조 1,000억이고 그 중에서 복지 예산이 5,188억, 이거 반이에요. 50% 수준이에요. 전체 예산에. 거기다가 지금 민간이 딱 싸우면은 복지 관련된 민간이 딱 싸우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투명하게 관리 감독해 굉장히 필요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하루라도 좀 빨리 시가 도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건 뭐 하루 빨리 하는 것이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복지적인 그 부분만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또 많은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같이 우리가 뭐 복지만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투명성 있는 독립성 있는 외부기관이 명쾌하게 감사 보고를 그러니까 이게 해서 지금 사실은 이런 거 보고서 해가지고 다 주민들한테 결과 보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투명 네. 행정이죠. 그게 투명 우리 아파트 그 결과하면 그 보고서 주민들한테 다 주잖아요. 그게 투명 네. 행정인데 네. 지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복지 관련 민간위탁 사무만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민간위탁 사무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폐기물 요즘에 이제 처리라든가 뭐 또 이런 행정평상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봐라 찾아 들어서 봐라 뭐 이리 누가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폐기물 처리 같은 건 또 이 단위가 크잖아요. 엄청 액수가. 커요. 네.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다 그것도 이제 그런 감사를 받아야 되는 데인데 아직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거 좀 그런데 그 뭐 관련해서 뭐 좋은 얘기 할 거 있으면 좀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전문가시니까. 사실 이게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결국에 세금이 좋은 데 쓰이는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관리되는 게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영단체도도 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진 저희가 시가 되기 위해서는 좀 하루빨리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뭐 그럼 오늘 그러니까 이제 도입을 네. 해야 되는 데는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거죠? 맞습니다. 하루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죠? 같으신 거죠? 생각? 아 이거 하루 빨리 당장 해야죠 이건 뭐 이런 거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건, 허다못해 우리가 조그마한 그 모임단체에서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돈 문제지. 그 회비 가지고도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가 명쾌해야 그 집단이 건강한 집단이 되는 거죠. 일단 회계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 집단 자체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기 전에 꼭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요, 우리 하단에 나가는 주소로 건의사항 또는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